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2일입니다. 예. 오늘 하늘 보셨나요? 예, 하늘이 진짜 거의 선물 같은 하늘이었죠. 파랗고 정말 맑은 하늘이었는데 뭉게구름도 탐스럽게 떠 있고 예, 유럽의 하늘을 보는 것 같았죠. 예. 오늘 휴가였던 분들은 휴가 막바지에 아주 좋은 선물을 받으셨고, 그죠? 오늘 출퇴근하신 분들은 정말 날두하고 싶은 그런 하루였죠. 날두하고 싶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날두하다. 힌트는 호날두죠. 네, 재밌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IT 슈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듣기만 해도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iOS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구글 프로젝트 제로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글 외에도 뭐 MS든 애플이든 뭐 전체 타사의 오류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또 각 업체에 통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프로젝트 제로팀이 90일 전에 iOS 취약점 6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에 통보를 해줬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5개가 패치됐는데 1개는 여전히 오류입니다. 근데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랄까? 발견이 되면 업체에 통보를 하고 90일간 기다려줍니다. 웹에 릴리즈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90일이 지나면 릴리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업체가 다 대응을 했다. 그럼 이제 뭐 사실 기사거리가 안 되는 거고, 야, 이번처럼 이렇게 대응을 못했다. 그럼 이제 기사거리가 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조직 아닙니까? 예. 그래서 90일 동안 애플이 5개는 해결을 했는데 아직 1개는 해결을 못한 것이죠. 이 해결 못한 오류는 iMessage로 잘못된 형식의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그게 공격이 된다라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법 정보도 수집하고 또 심지어는 원격 조작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니 애플에서는 빨리 이제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거나 저도 사실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이번에 좀 제대로 접했는데 구글 프로젝트 제로팀은 뭐 어쨌거나 그 이 IT 업계 약간 페트롤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애플에서는 빨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마존의 대시 버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목감기가 좀 있어서 중간중간 이런 소리가 나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마존 대시 버튼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제가 사진 하나 실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제가 퍼온 사진인데 여기 보면 타이드라는 글자의 빨간색 버튼이 있죠. 죄송합니다. 이 사진 보면 보통 손이 가 있는 저 하얀색 버튼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빨간색 타이드 버튼 제가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하얀색 전체적인 이 하얀색 제품은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그래서 이게 과연 뭐냐 궁금하실 텐데 2015년에 아주 신선하게 등장을 했던 대시 버튼입니다. 아쉽게도 올해 8월에 막을 내리는데요. 저 버튼만 누르면 생활용품이 바로 즉시 주문이 되고 배송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신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탁을 하다가 이거 뭐야 세제가 떨어졌네? 그럼 저 버튼을 바로 누르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아마존에 주문이 돼서 우리 집에 잠시 후에 뭐 세제가 도착하는 이런 식의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측에서는 뭐 이제 더 이상은 대시 버튼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AI 스피커에 내장된 알렉사를 통해서 대시 버튼의 기능이 다 대체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알렉사를 통해 대체됐다고 표기는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그냥 솔직하게 이제 대시 버튼 모델이 실패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좀 PR 기사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이제 올해 초부터 대시 버튼의 제조는 중단이 된 상태였고요. 완전히 이제 서비스까지도 이제 8월 중에 막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2015년에 이게 등장을 했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신선하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분절된 고객의 행동을 하나로 엮어주는 접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탁을 하는 뭐 예를 들면 세탁이라고 하죠. 세탁을 하는 행동과
세탁 세제가 필요해서 이걸 주문하는 행동이 각기 다른 그 상황과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세제가 세제 떨어졌네 없네 뭐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버튼 하나만으로 바로 손쉽게 해결을 해주니까 아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뭐 정말 뭐 AI 스피커 같은 것들이 없고 뭐 또 다른 뭐 스마트폰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기기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하고 조금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그 생활용품 주문 어떻게 하세요? 보면 뭐 세탁 세제 떨어졌으니까 그거 하나 주문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또 배송료의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번들로 뭐 화장지도 신청하고 뭐 세탁 세제도 신청하고 기저귀도 신청하고 한 번에 묶어서 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고객의 니즈에 대한 부분들, 고객의 어떻게 보면 비헤이비어에 대한 분석이 조금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기 환경적으로도 또 좀 밀렸을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죠? 예, 제가 이 방송하면서 어쨌거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거나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실패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존은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걸 보면서 참 희한하게도 시티폰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티폰, 그죠? 예, 시티폰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휴대폰이 제대로 생기기 전에 유선 전화와 휴대폰의 사이쯤에 있었던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였나요? 반경 한 50m 되나요? 100m 되나요? 예, 그 정도에서만, 기지국 근처에서만 전화가 터지는 그런 전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터지고 기지국 근처에 서서 이 신호가 잡혀야만 이제 전화가 터지는 그런 폰이 있었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예. 결국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크게 이제 넘어갈 때 이렇게 좀 과도기적인 그 서비스와 제품들은 늘 이제 반짝 생겼다가 이제 사라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시 버튼 재밌게 등장했던 서비스인데 좀 아쉽네요. 세 번째 이슈 소식이죠. 국내 AI 보건소가 생긴다. 뭐 이런 건데요. 은평구 보건소에 올해 9월에 AI 엑스레이 판독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LG CNS와 그다음에 AI 스타트업인 루닛이 협업을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G CNS는 공공 분야의 IT 프로젝트에 굉장히 강한 회사죠. 예. 뭐한 10여 년 전인가요? 뭐 SDS하고 많이 경쟁도 하고 그러셨는데, 거의 최근에는 뭐 LG CNS가 공공 분야에서 굉장히 그 강하다라는 평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료 분야 AI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루닛, 루닛과 뷰노 이 두 회사가 유명한데, 이번 케이스는 이제 루닛이 함께 했군요. 그래서 이제 AI 엑스레이 서비스를 보건소에 드디어 이제 접목을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엑스레이 촬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하고, 그럼 그게 넘어가서 AI가 판독을 하고, 그러면 그 결과를 들고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진단 및 처방을 내려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그동안 이제 가천대 길병원과 같이 그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민간 의료 쪽에서는 많이 이제 AI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뭐 국내에도 그렇지만 해외엔 특히 많이 있었고, 근데 국내 공공의료에 적용되는 것은 첫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적용이 되면 아시다시피 훨씬 더 많은 또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또 그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또 많은 이제 그 활용 케이스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 판독 서비스의 AI 엔진이 좀 더 똑똑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공공의료의 첫 그 케이스로 시작되는 만큼 좋은 모습으로 잘 진화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슈, 무등록 SNS 마켓에 대한 주의보입니다. 전체 이커머스 거래액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12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중에서 무려 20조 원 가량이 개인 간 거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약 한 20%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러니까 전체 거래액의 거의 20%가 개인 간 거래니까 엄청나게 큰 수준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이제 SNS 마켓이라는 게 급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피해도 급증을 하고 있다. 피해 상담 건수가 작년에 전체 869건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만 289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곱하기 4만 해도 이미 뭐 1,100건을 넘죠. 38에 24, 1,200건을 넘는군요. 그러니까 아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환불, 거부, 뭐 탈세, 그리고 뭐 먹튀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B2C 거래가 아니라 C2C 거래를 하면 개인 간 거래를 하면 이게 사실은 뭐 피해 보상을 받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고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반대로 혹시나 지금 페이스북에서 커머스나 그 인스타에서 커머스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큼의 페인 포인트라고 딱 드러나 있으니 이런 페인 포인트만 해결하셔도 아마 경쟁사 대비 굉장히 차별화되고 꾸준하게 인기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지금 페인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자로서는 그냥 정직하고 제대로만 해주시면 여전히 SNS 마켓에서는 승산이 있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좀 이런 기사는 안타깝긴 한데 또 다른 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슈라기보다는 진짜 이거는 홍보 차원에서 제가 골랐고요. 삼성과 네이버가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2019년 C랩 아웃사이드 공모전을 개최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공모전을 위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 사무 공간도 지원해드리고 개발 지원금 최대 1억, 또 멘토링 등을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C랩은 이제 과거에 삼성 출신의 네이버죠. 네이버를 탄생시킨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화해 오면서 탄생하게 된 모델이고 최근에는 사내 벤처를 넘어서 이번에도 이름이 C랩 아웃사이드잖아요. 그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대가 돼서 특히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강화가 되고 해서 혹시 관심 있는 스타트업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동시에 또 네이버에서도 뭐 기사가 났죠. AI 경진 대회, 네이버 AI 해커톤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하는 그 지원 프로그램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매회 다른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음성 인식을 주제로 한다고 해요. 9월 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요. 100개 팀을 온라인 예선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30개 팀은 1박 2일 오프라인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우승 상금은 최종 3개 팀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신다고 하니 사실은 뭐 돈의 매력보다는 그죠? 네이버의 AI 플랫폼과 엮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여기에서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뭐 다른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거 하게 되면 늘 네이버에 있는 현직 직원들이 같이 이제 멘토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 삼성전자 C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은 좋은 것이 그 업계에 이제 좋은 그 인력들과 또 네트워킹도 하실 수 있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은 늘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과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한글이든 영어든 쳐보시면 검색하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구독 버튼 그리고 또 좋아요, 그죠? 또 심심하시면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인데요. 건강 잘 챙기시는 불금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